2025년 2월 3일 삼성전자와 이 상품은 같은 날 나란히 차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9일 이번엔 같은 날 나란히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는 259% 넘게 오른 반면 이 상품은 50%대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같이 움직이는데 왜 격차는 5배 넘게 벌어졌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혼합 종목 코드 448330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품은 삼성전자를 안전하게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리스크를 줄이는 상품일 뿐이고 그 줄이는 방식과 줄어드는 정도가 정확히 얼마인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상품이 왜 나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상품 소개 자료에 나온 근거는 하나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보유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종목 하나에 등락에 계좌 전체가 휘둘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상품은 그 쏠림을 조금 완화해보자는 취지로 설계된 자산 배분형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주식과 대한민국 국고채를 약 3대7 비율로 섞습니다. 국내 대표주와 국내 대표 안전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오해가 나옵니다. 채권을 70%나 섞었으니 안전할 거라는 생각. 실제 차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차트와 삼성전자 단독 차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 움직이는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국고채 비중이 70%라는 숫자만 보고 이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채권이 아니라 여전히 삼성전자 30%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변동성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은 하지만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채권 비중이라는 숫자와 실제 체감 변동성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의 가장 실용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계좌 쪽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에서는 원래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혼합형이라는 상품 구조 자체가 퇴직연금 계좌의 투자 규정을 통과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이나 IRP로 삼성전자에 대한 노출을 가지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우회로 역할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제 수익률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이 3가지 다른 숫자로 나옵니다. 기준 가격, 그러니까 NAV 기준으로는 53.57%, 이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지수 기준으로는 54.43%,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된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50.04%입니다. 세 숫자가 다른 이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지수는 이론상의 이상적인 수익률이고 NAV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 등을 반영한 실제 펀드의 순자산 가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빠집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한 걸로 가정하지 않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사서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체감하는 수익률은 NAV보다 시장 가격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이야기도 짚고 가야 합니다. 총 보수는 연 0.070%입니다. 그런데 투자 설명서에 나온 총 보수 비용은 0.1428%로 총 보수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1년 14,000원, 10년 17만 6천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여기에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15.4%는 별도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세 방식은 보유기간 과세 방식으로 매매 차익은 실제 매매 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의 15.4%가 붙고 분배금 역시 현금 분배금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의 15.4%가 붙습니다. 분배금 지급 이력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월배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기준 배당 수익률은 1.98%, 1주당 배당금은 345원입니다. 같은 기간 토탈 리턴이 54.52%였는데 이 중 배당 수익 기여도는 1.98%, 주가 수익 기여도는 52.54%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상품의 수익 대부분은 배당이 아니라 주가 상승에서 나왔습니다. 배당을 보고 접근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배당은 부수적인 요소로 붙어있는 성장형에 가까운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를 직접 사는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저점 근처에서 들어간 투자자라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400% 넘게, 이 상품은 75%가량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필 고점에서 물렸다면 어땠을까요? 이 상품은 고점 대비 7.45% 빠진 상태고 삼성전자는 28.44% 빠진 상태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삼성전자 직접 투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변동성을 견디는 부담은 이 상품 쪽이 훨씬 적다는 것. 어느 쪽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변동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 폭은 훨씬 완만합니다. 채권이 70% 섞였다는 숫자만 보고 안전자산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배당은 매달 나오는 부수적 수익입니다. 퇴직연금이나 IRP처럼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없는 계좌에서 삼성전자 노출을 가지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이 상품의 가장 실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캐시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